위한 사전 컷오프 등 각 당의 공천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공천 경쟁률은 국민의당이 더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닌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기관은 위조 사실도 모른 채 과태료만 또 부과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도내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납품받던 업체에게 교복을 공동 구매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각 당의 공천 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내에서는 국민의당 공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후보를 정하는 공천 심사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현역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공천 심사 방식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11개 선거구에 최종 38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3.45대 1로 3.5대 1을 기록한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25명이 공천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 기초 자료를 넘겨 공천 일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빠르면 이번 주 말부터 개별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오는 25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대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중진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원은 추가 심사할 계획으로 3선 의원은 무려 절반인 50%까지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도내에서는 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컷오프 대상이 누구인지 또 중진 가운데 정밀 심사 대상은 또 누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이 여러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달 안에 공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하고 후보 신청이 없었던 3개 선거구와 후보 신청이 필요한 선거구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의당도 도내에서 군산을 포함한 3개 지역구의 후보를 확보하고 다음 달 11일 당원 투표를 통해 중앙당 후보 자격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가 지역구인 최진호, 김종철 도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소속 도의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해당 행위로 제명을 앞둔 이들의 탈당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탈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도내 새학기 입학식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내 30개 중고등학교가 새학기 입학식에서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는 모레 예비 소집에서 신입생들이 구입한 교복을 나눠줄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동 구매를 계약한 교복업체가 개성공단에서 납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교복을 입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누가 하시원도 못 오고 교복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가정통신을 보내야죠.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 좀 해주시라고. 개성공단 폐쇄로 납기일을 못 맞추게 된 교복업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교복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추가 제작에 들어갔지만 다음 달이나 돼야 계약한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느냐, 납품 딜레이되는 시간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라인업 돼 있어서 생산되고 있어요. 도내에서 해당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모두 45곳. 이 가운데 하복부터 입거나 납품이 가능한 곳을 뺀 30곳은 신입생 교복 착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난데없이 새학기를 맞은 교복업체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을 떼이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단속기관은 이 가짜 번호판에까지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살 박모 씨의 승용차 번호판. 가까이 가서 보니 인쇄 한 종이에 아크릴을 덧대놨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겁니다. 박 씨 등 18명은 지난 2011년부터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자 인쇄업자 57살 김모 씨에게 번호판을 주문했습니다. 세금이 체납돼서 차는 당장 써야겠고 그래서 번호판을 붙여야 됐습니다. 자석 고무판에 번호를 인쇄해 붙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한 개당 8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출사 출력을 해서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쓴다 그렇게 가지고. 위조 번호판은 이렇게 숫자에 음영까지 넣어서 언뜻 봐서는 가짜인지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단속기관도 가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번호판에는 과태료도 계속 부과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실제 번호판을 영치했던 시군청과 경찰은 영치 사실도 모른 채 가짜 번호 차량의 법규 위반에 많게는 한 대당 3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서는 이게 통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부과만 하죠. 그걸 일일이 이게 영치 차량인가 그런 건 안 보고. 경찰은 중개업자 등 1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90살 아버지와 60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낸 불이 끔찍한 참사를 불렀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5층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불이 난 집 안방에서는 이 집에 살던 60살 이모 씨와 이 씨의 90살 아버지가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현장을 빠져나와 화를 면했으며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불이야 고함치고 사람들이 막 나오고 정신이 없었어요. 가슴이 떨리고 막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재 현장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고 안방에서는 불에 탄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갑자기 남편이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날 이 씨가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이 씨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 안 좋았고 이날도 뭐 다퉜다고요. 다툰 직후에 이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편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49살 A씨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 불을 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알아온 A씨는 6년 전에도 자신의 집에 불을 낸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13살 때 당한 성폭행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남편 김모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범죄 피해인 데다 사생활 비밀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취소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제에서 신혼집을 차린 베트남 신부는 결혼 6개월 만에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해 구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노리는 전북 현대가 내일 조별 첫 경기를 갖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전력을 크게 보강했기에 새롭게 선보일 공격력이 관심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 선수들이 전주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FC 도쿄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첫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에 나선 겁니다. 전북 현대는 이번 시즌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김보경 선수 등을 영입하면서 최강의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비록 지난 시즌 J리그 4위 팀과의 대결이지만 첫 경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적생들과 훈련 기간 내내 손발을 맞춰온 만큼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닭공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파괴력이나 힘이나 높이나
되는 게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전북만의 축구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11명 모두가 경기장 안에서 득표홈에서 하는 만큼은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는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골결정력이 좋은 이동국과 장신인 김신욱 선수를 높이 평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粘り強く戦い、90分の中で勝機を見出していくという試合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전북 현대가 AFC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하며 아시아와 리그 정상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묵은 액을 털어내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박물관 마당에서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소원문을 끼운 금줄을 두른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후 7시 반부터 달에 살던 옥토끼가 지구별을 찾아오는 내용의 달나라 옥토끼와 춤을 일한 국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사무공간이 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LH공사와 157억 원 규모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14년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00억 원,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부패 방지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자체 부패 유발 요인 제거와 전국 최초의 출연기관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한중일 인문학 교류 국제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도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와 청소년 교류, 새만금 등의 주제로 20여 연구 자료가 발표됩니다.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해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다음 달 3일 전라북도 체육회로 새롭게 통합 출범합니다. 통합 전북체육회는 학교와 생활, 전문체육으로 기능이 특화되며 62개의 종목단체도 30개로 개편됩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 선수단이 18년 연속 전국 4위에 도전합니다. 전북 선수단 규모는 210명이며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